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의 3분 연설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석태는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을 몸으로 저항하신 김강훈 선배와 또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를 개막하는 데 큰 공헌을 하신 허광태 전 의장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소수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 김수영 후보와 함께 이 자리에 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당을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하고 싶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각각 1.17%와 1.8%로 애석하게 새누리당에 졌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무려 11.42%로 우리는 참패했습니다. 신월 1동을 제외하고 목동 1동부터 목 5동, 신정 1동부터 신정 7동, 신월 2동부터 신월 7동이 모두 참패했습니다. 목 1동과 목 5동, 신정 1동, 신정 6동은 무려 25 내지 28%를 졌습니다. 그 구도를 하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또 참패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야권이 승리를 하려면 화합형 지도자이어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보수 세력과 여기 가장 인구 분포가 많은 충청도 세력과의 정면 대결은 우리는 또다시 참패합니다. 이번 3월에 신목 신역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인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새누리 후보에게 또한 참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결 구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구도는 그들과의 정면 대결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거의 1년 가깝게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김대중 선생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새누리 영남 경향의 오경원 후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충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호남이 포위 공격할 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 하석태가 이 모든 후보 가운데서 제1구청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준비된 후보라면 6월 4일 이 승리의 야권 승리의 축제의 물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석태 후보님. 하석태 후보님은 저 외국 도시와 그 학교에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1에 교환학생을 확대해서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이렇게 실행하려면 양천구가 이미 중국 장춘시 조양구하고 호주의 뱅시 타운시, 그다음에 또 일본의 나카노구 시와 MOU 체결되어 있고 또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이 하는 것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교육이고 구청은 그 교육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한다면 어린아이가 양천구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환학생을 우리가 한다면 이쪽에서 수업료를 내고 그쪽 가서 수업을 받게 되면 경비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래서 이 양천구 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오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실어주는 재정적 지원, 그걸 통한 어떤 MOU 체결을 통해서 학교와의 연계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석태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로에 하곡역 5호선이 있죠. 네네. 네. 개발
개복역은 1호선입니다. 네. 근데 이 하곡 5호선과 개복 1호선을 연결해서 7호선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또한 그에 써야 되는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신월동의 그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하철 내지 경전철의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 안에도 그 경전철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안 건설한 겸에 저는 이것이 뭐 김포공항이라든가 또 화곡역이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양천구에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양천구 예산 4,280억 가운데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200억 안팎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안을 왜 염두에 두고 있냐면 지금 신월동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서부 터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서부 터미널을 단순한 터미널로 보지 말고 화물은 지하로 가고 그다음 지상에는 고속 터미널 유치하고 그리고 양천구청의 일부 기능 구청장실이라든가 복지, 교통건설 이쪽은 그쪽으로 옮겨도 목동 쪽의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목동 쪽은 문화라든가 교육 이쪽으로 발전시켜서 양쪽의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서부 터미널 중심으로 해갖고 부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라든가 화곡, 개복 이쪽으로 연결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복지를 담당했는데요. 네.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이제 노동이나 고용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1,200만 명이 웃도는 이 상황에서 고용의 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의 문제와 결합된 복지의 의제로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트렌드가 뜨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시겠다. 네. 맞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공약지에 말씀 주셨는데 행안부 총수 제한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10만 명의 공무원이 20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한정된 쿼터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규직으로 어떻게 전환시키실 거죠? 지금 최근에 구청장 선거들을 통해서 선거에 협조한 분들이 불합리하게 많이 비정규직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160명 정도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명이 넘습니다. 무려 작년도에는 24명이 그만뒀는데 4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연순환에 의해서 일정한 계약 기간이 지난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아마 1년 반 정도 되면 150명 이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는 예산상의 무리도 없고 아웃소싱의 그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고 그것은 저는 박원순 시장이 1,500명 이상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양질의 취업이지 비정규직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범을 양천구가 특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은 가장 휴머니스트여야 된다. 그런 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을 구현한 것 그것이 구청장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한 거는 선거의 여진에 의해서 기형적으로 취업했다. 그렇죠. 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논리에 비대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감독자가 처제 매형까지 다 거기 취업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정상적으로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 집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구청장이 되면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정상적으로 직장을 가져야 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된다면 순환시켜서 그 다음에 네. 취업시켜야 되죠.
서부 트럭 터미널 지하와 지상 공간 복합 개발은 최근 선거 때마다 그 공약집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이었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재학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석태 후보의 공약이 기존 공약이나 다른 후보의 공약과 달리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과연 서부 트럭 터미널 지하와 복합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후보만의 어떤 보관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쪽 땅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 그 서부 터미널 TMD 회사의 땅이 있고, 또 문중의 땅이 있고, 시립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시립지와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다면 쉽게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공약을 제가 복사했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고, 왜냐하면 그곳에 고속터미널을 유치하겠다, 이것은 저희의 최초의 제안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양천구청에서 예년에 이 화물을 보이지 않는 건물 아래로 집어넣는다, 이 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목동과 신월동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신월 3동에 10년 살았고 지금 목동 7단지에 20년 살고 있는데, 이 신월동이 갖고 있는 문화적 격차는 목 1동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전체 액수가 신월 1동부터 7동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분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하게 남은 땅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천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면서 우리 시립지와 구립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20년 정도의 어떤 특혜를 주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20년이 지난다면은 양천구 쪽으로 소유가 귀속되는 걸로 계약을 맺으면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런 공약들이 잘 이행이 안 된 데는 나름의 원인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떤 그 지도자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운동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거를 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공부를 제일 그 동료 가운데 못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법정과 내가 역사가 누가 정의로운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 용감하게 얘기했더니, 석방된 날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네가 제일 똑똑하더라.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런 치열한 경쟁적인 교육 체계 속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도 예외 없이 비켜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몹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 후보님들의 정책 공약을 보니까 청소년 부분에 대한 정책은 안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 인권,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걸 과연 교육 현장에만 맡길 것인가, 이제부터는 지역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이 이 모든 노력을 같이 기울여서 청소년들의 땅에 떨어져 있는 절망감들과 그런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각 후보님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사망했던 데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라크에서 미군 사망률 그 당시보다 무려 20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자살률보다 우리가 30배가 됩니다. 40분의 1명 정도가 죽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의 자살은 성적, 왕따, 폭력, 이렇게 우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너무 성공지향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로 여기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양천구는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력 타파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 고등학교에서는 마치 학원처럼 공무원 필수 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3년 안에 7급 내지 9급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가능한 것. 그래서 이 학생들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문화, 이것을 양천구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 교실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퇴직한 그런 교사, 교수들 양천구에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그나마 입시에서 해방되는 그런 문화를 양천구에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 하면 시골동, 목동,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네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신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골과 목동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될까요? 정말 생각하신 비전과 계획을 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다음에 하석태 님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동에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 서구 서서울공원 건너편에 그 럭키 연립 205에 10년 살았고 지금 7단지에 또 20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 10월동을 가자면 한 2 내지 4km인데 이 목동에서 지체라는 게 40분이더라고요. 그때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또 제 식구가 그 항공기 소음 때문에 그 두통을 앓고 있고 저는 가끔 보니까 좋던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구청장이 해야 할 것은 양쪽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터미널 쪽을 우리가 고속터미널 그리고 구청장실이라든가 독지, 교통 이것이 이쪽으로 가서 그분들의 박탈감을 또 해소시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상 공간이 목동과 신월동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쪽이 양쪽 문화의 공통 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저는 꼭 거기를 공원은 중요하지만 양천구 쪽은 벤처 아파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10개 같은 것을 동원해서 거기에 민간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돼서 목동과 신월동의 그 격차가 완충될 수 있는 완충지대로 삼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 2분씩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깨끗한 정치를 다 외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라는 것은 뇌물을 얼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에 대한 승부입니다. 선거가 아무리 주민들이 어리석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상대방을 물고 뜯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낙마시키고 그래서 양천구는 매년 22억의 선거 비용을 치르면서 주민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승부입니다. 따라서 이런 끈질긴 승부사들에 의해서 양천은 발전될 수는 없습니다. 정양용 선생이 목민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승과 판서, 오늘날 장관은 하늘의 뜻을 따르지만 관찰서를 비롯한 지방관리들은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제가 된다면 저는 우리 양천구민이 단 한 사람도 서러움이 없도록 만드는 문화, 자본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착한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동물이다. 저는 양천구민의 동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구민의 못지않는 문화생활을 혜택을 잊게 하는 것, 교육 혜택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구청장으로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후보하고 친소관계가 있다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준비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